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만들고 있는 총선 백서, 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선 백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선거 패배하고 나서요, 서정욱 TV에서 제가 이제 그 총선 백서를 쓴다. 이래서 1부부터 8부까지 이제 그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에 들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그 총선 백서가 나올 겁니다. 1부부터 8부까지. 거기 보면 이제 그 윤 대통령 잘못은, 한 위원장의 잘못은, 또는 이제 공천 잘못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중립적으로 공정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 백서를 제가 방송으로 8부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홉 번째 총선 백서, 제가 쓰는 총선 백서 9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조정훈 의원이 만들고 있는 진짜 우리 총선 백서 있잖아요. 이거에 문제는 없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서 중에 저는 가장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징비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비록. 이게 아마 이제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그 서해 유성룡 이분이 그 징비록을 썼죠. 이것도 이제 총선 백서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총선도 이제 전쟁입니다. 끝나고 이제 그 잘잘못을 기재하는 게 백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징비록 쓰는 이런 데 심정과 똑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백서의 4가지 문제를 보기 전에 징비록의 그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비록의 서문을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진년의 전화는 참혹했다. 임진왜란이니까 전쟁, 전화는 참혹했다. 수십일 동안이 삼도를 지키지 못했고, 그렇죠, 충청, 전라, 호남 수십일 동안이 몇십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삼도를 지키지 못했고, 팔방이 산산이 무너져 임금께서 수도를 떠나 피난했는데, 그러고도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대 여러 임금님들의 어질고 두터운 언덕이 백성들 속에 굳게 결합되어 백성들의 조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경에, 우리 시경, 서경, 역경, 사서, 삼경 할 때 시경에 내가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뒤에 환란이 없도록 조심한다. 이게 바로 징비입니다. 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징비록을 저술한 까닭이다. 이렇게 서해 유성룡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 이런 데 그 책 있잖아, 기록. 이런 데 기록이 국보에, 이 국보입니다. 징비록. 기록이 국보는 2개가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하고요. 난중일기도 이제 국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 이게 바로 이제 국보입니다. 국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의미 있는 책이죠. 결국 백서를 내는 거는 징비록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이제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뒤에 다시는 환란이 없도록 조심하는 거, 막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유죠. 이걸 이제 이번 총선에 대입식에 보면, 임진년의 전화는 참혹했다. 이걸 해보면 이게 우리 22대 총선의 결과는 참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8석을 얻고, 저쪽은 이제 야당 연합은 거의 190석에 육박하는 엄청난 참패를 당했다. 22대 총선의 성과, 결과는 참혹했죠. 뭐 이런 이제 집권 여당이 108석 이런 이제 그 참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유파 국민들이 나름대로 마지막에
단결해서 108석을 지켜냈으니까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그게 노잖아요. 백성들의 조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끝낸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사랑하는 아직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은 이제 그 100석 이상은 저를 건졌다. 뭐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참패는 이제 분명하고 따라서 이제 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징비록을 쓰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백서를 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백서는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가?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이제 백서의 이런 방향, 이런 이게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번 백서가요. 백서가 이제 그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흑서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다 떠넘겨서 아예 한동훈을 죽이자, 다시는 이게 못 녹게 하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한동훈 흑서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서를 써야죠. 백서를 어느 게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특정인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흑서를 써서는 안 된다. 뭐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조정훈 위원장의 그 처신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백서가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흑서가 되면 안 되지만 또 이게 백서를 쓰는 사람, 특정인을 띄우기 위한 특정인을 이게 그 띄우는 이런 목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그 점에서 조정훈 의원이 처음부터 당대표 불출마를 이야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마치 넌지시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온 거는 아주 잘못된 처신이다. 왜냐?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는 사심이 없다. 오로지 공정하게 백서 작업에 매진하겠다. 이랬어야지. 계속 언론 인터뷰하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이제 와서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 이거는 이제 만시지탄이다. 만시지탄.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 드립니다. 솔직히 뭐 항상 역사책을 쓰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역사가가 무서운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서해 유승룡의 징비록도 보면요 약간의 당파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유승룡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남인이거든요. 동인, 남인, 서인, 북인 할 때 당파 아무래도 이제 그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극찬해놨습니다. 왜? 같은 당파니까. 충무공 이순신은 그다음에 자기 입장 중심으로 쓴 거죠. 뭐 그렇지만 이게 그 역사책을 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의도적으로 아마 이제 조정훈 의원도 백서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개파색을 띌 수밖에 없죠. 인간 이상은. 그렇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백서는 인물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인물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징비록에도 물론 인물 이야기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이순신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또는 이제 신립 장군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인물이 녹긴 녹죠. 근데 죽은 인물만 가지고 이게 뒤에 환란을 못 막잖아요. 가장 제가 징비록을 다양한 버전으로 엄청나게 여러 권을 읽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 체계가
어떻게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민들 이런 이제 그 농사 실정까지도 어떻게 그 실제 농촌에 완전히 그게 무너져 있는지, 그때 보면 이게 뭐 삼정이 문란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전정, 뭐 황곡 이런 거 있잖아요. 군정 다 이게 문란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시스템적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게 책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백서를 쓰는데 뭐 윤 대통령이 호주 대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한동훈 뭐 어쩌고 저쩌고 써봤자 다음에 대선에 뭐 다음에 뭐가 도움됩니까? 그런 것도 뭐 필요하다면, 저도 백서에 언급했으니까 필요하다면 언급할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거는 지금 여기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이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가, 언론 환경은 어떻게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히 가짜뉴스가 판쳐도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가, 이 언론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이런 문제들. 또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은 좌파 우파 중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간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어릴 때부터 정교조의 세례를 받은 40, 50대 문제, 40, 50대 좌파가 많잖아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이런 게 백서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리고 수도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울어진데 왜 이렇게 참패했는지 시스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걸 당에서 해야죠.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원론적으로 방송을 몇 개 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당에서는 수많은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적 물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바로잡을 건지 이런 걸 접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중요하지만 백서는요. 백서는 이제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백서가 이제 과거의 잘못, 과거의 머무름에 의미가 없죠. 근데 끝났는데 백서는 이제 그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아까 이제 서해 유승용도 이야기했죠. 시경에 노는 말, 시경에 내가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뒤에 환란이 없도록 조심한다. 이게 핵심은 뒤에 환란이 없도록 조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백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물론 과거를 봐야 미래를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뒤에 환란이 없도록 조심하는, 잘못을 징계하는, 이게 바로 백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얼마 전에 민주당도 백서를 냈거든요. 대선 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는 안 됐는데 이제 보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민주당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지고 백서를 냈어요. 누가 냈냐면 이제 우상호 이름으로 냈습니다. 우상호가 이제 백서를 냈는데요. 뭐라고 이제 대선 패배 원인이 뭐냐 이래놨더라고 책에. 우상호의 백서입니다. 내용이 뭐냐? 대통령 선거는 이제 왜 졌느냐? 이랬더니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아서 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참 이게 황당한 결론입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하고 백서를 냈는데 우상호가 왜 졌느냐?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의 지지도가 높아서 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의 지지도가 45%까지 노니까 무조건 이게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줄 알고 실제 55%가 문재인을 반대하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게 잘못으로 이걸 강구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이 백서도 이게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후보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은 이게 한 줄도 없고 총선의 증거는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 지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높아가지고 우리가 방심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게 황당한데요. 결국 백서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의 잘못도 이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아주 중립적으로
이렇게 그 과거도 이제 그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백서는 부끄러우니까 아예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뿌리지도 않잖아요. 뿌리지도. 우리 국민의힘의 백서는 이렇게 민주당의 백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주 시기도 뭐 경선하고 내자 뭐 이런 게 뭐 말이 됩니까? 준비가 완료되면 내는 거고요. 안 됐으면 이게 더 준비를 제대로 해야죠. 뭐 자꾸 이게 눈치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 백서 내용이 민주당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이게 부끄럽지 않은, 누가 읽어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아 이게 우리 문제였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 희망을 주는 이런 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도 제대로 이제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모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끄덕끄덕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백서를 빨리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